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핫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의 하하하. 또 왔습니다. 뜨거운 정치. 또 오셨습니다. 한 주가 금방 가요. 예. 네. 매일 하고 싶은데. 매일이요? 다른 분들 저 청취율 조사합니까? 네. 조사하죠. 근데 저는 몇 번째입니까? 뭐 상위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하위권만 아니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정청래 의원 있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이 경쟁자가 되셨어요. 예, 그래요? 매일 하고 싶다고. 정청래도 막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근데 벌써 로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네. 시키지 마세요. 이번에 사면도 못 받았잖아요. 네? 징계 받았죠. 네. 네. 그래서 사면 정청래. 네. 정봉주가 아니고 나 정봉주가 착각했네. 네, 네. 예,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네. 거기 징계 받았잖아요, 당에서. 그러니까요. 네. 예, 징계 받은 사람을 방송에 나오게 하면 안 되죠. 출연 금지를 시켜야지. 아니 그러면 출연 정지 가처분. 근데 그나저나 의원님. 정청래 의원 요새 아주 사람 달라졌어요. 예, 징계 받더니 아주 예의 바라지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역시 징계를 세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요?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그게 바로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새정치연합 안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다. 뭐야? 네 글자로 줄여서 자기검열.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렇죠. 자꾸 그 야당 의원들은 좀 뭔가 좀 돌출적 발언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좀 자꾸 그 파열음을 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전부 서로 다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사숙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치열해야 되거든요. 네. 입장 다른 걸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입장이 같으면 한 사람만 있지 뭐하러 문재인 대표만 있지 뭐 이종걸만 있지 이종걸 전 대표 이종걸 아니 원내대표만 있지 뭐하러 여러 의원이 있겠어요.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으로써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건 그런 치열한 다른 입장들을 수렴해서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것이 좀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거지 입장이 다른 표명을 막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나는 정청래가 아니에요. 정청래가 달라졌어요. 정청래가 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 예, 아니 정청래 말하면서 욕하는 재미, 그죠? 뭐 저따위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또 웃는 재미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정청래 의원이 좀 더 앞으로 센 발언을 할 수 있는. 정청래도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아니 자기가 아니에요?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징계받을까 한번 봤더니 네. 무서우니까 네. 이제는 자기 검열한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지금 주변에서. 정청래 의원 두둔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센 발언을 최전방 공격수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런 입장이 극명하게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고. 네. 만약에 우리 당이 그런 게 없으면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찍어내서 내 쫓는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조폭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맞아요. 말하는 걸 자유롭게 해야죠. 막 쌍욕을 해도 네. 그걸 국민이 판단합니다. 네, 그럼요. 뭘 그걸 뭐 이렇게 막 윤리심판원 그러니까 이당이고 저당 할 거 없이 네. 외부 인사로 뭐 해서 혹독하게 뭐 하겠다. 에이 그거는 진짜 비겁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정청래 네. 반성하라. 비겁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이게 징계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한두 번 받았어. 지난번에 교도소도 갔다 왔잖아. 학생 때. 자, 정청래 의원하고 친하신가 봐요. 너무 아주 길게 친해요. 얘기하세요. 예? 네? 자, 나는 정청래가 그만하세요. 우리가 이제. 정청래를 좋아하든 미워하든 정청래다운 것이 멋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오늘 굉장히 강조하셔서 4분 동안 정청래 열변을 토하셨어요. 네. 정청래 키워주네. 네, 좋겠다. 참 정봉주 특별사면 안 된 거 다행이다. 진짜. 세트를 잡고 구질구질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온종의 손길 받아야 그거는 정봉주답지 않은 겁니다. 큰 지도자가 될 것이고 정봉주 힘내십시오. 뭐 또 그 사이에 술을 한 잔 드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입장이 또 바뀌셨어요? 참 내가 존댓말했네. 정봉주 힘내라. 자, 그나저나 의원님도 지금 속이 좀 불편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어제 혁신위에서 예. 그 의원들 평가 쭉 해서 하위 20%를 잘라내겠다, 걸러내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비례대표까지 다 하면 한 전체적으로 한 30%는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끼는 거 아닙니까? 20%에? 아니, 저는 좋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평가해서 나쁜 사람들 공천에 불이익 주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악랄하게 말하자면 반대파 또는 미운 놈 내쫓는 걸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자체는 좋죠. 평가는 계속 받아야죠. 네. 중요한 건 평가의 기준과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인데 그거 누가 담보합니까? 저 18대 때 공천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탈당하셨잖아요. 철새 이상민. 철새가 됐죠. 제가 진짜 여기 댓글 중에 어떤 분은 철새 이상민 또 나왔네 그러는데 내가 왜 철새 됐는지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그런 길이나 쓰십시오. 예? 진짜 저는요 남들 다 막 의원들 탈당하고 그럴 때 저 연루당 끝까지 남았어요. 그러더니 뭐 뒤죽박죽 떼더니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오더니 대통합 민주신당이 되더니 손학규 박상천 그 대표님은 얼마 전에 자꾸 하셨잖아요. 하여간 두 분이 되더니 그냥 아웃시켰어요 저를. 그때 기준이 뭐였어요? 개혁공천이었어요. 개혁공천. 그때 개혁 박재순 뭐 대한변협 회장 뭐 그양반 위원장 뭐 어쩌건 아니 내가 잘려서 뭐 불만이다. 물론 불만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합리적인 그러면 누구하고 경선을 붙이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론조사하면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때.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2008년도요. 네. 7년도인가 8년도인가 하여간. 그래서 제가 결과로 제의 이런 잘못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면요. 그때 누가 공천받았냐면 박상천 대표님 아주 측근히 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 대통합 민주신당. 그분 몇 등 하신 줄 압니까?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습니다. 전체 몇 명이 나왔습니까? 4명인가 5명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1등하고요.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대전 유성에서 민주당 우리 야당 뽑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유성 구민들이 저를 부족한데도 찍어준 그런 덕분도 있지만 아니 만약에 그 공천이 잘 됐으면 그 민주당 대통합 민주신당 공천 받은 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공천 탈락하셔가지고 제가 자유선진당 갔죠. 이해창. 나 세상 모르더라고요. 내가 바로 전날까지도 이해창 당시 총재를 욕 엄청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하고 막 욕했는데 공천 딱 떨어지고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욕 엄청 하고 막 초선 때. 독선적이고 막 엄청 욕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로부터 한 2, 3일 돼서 공천 떨어지고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가져가지고 근데 내가 첫세가 된 건 정말 나는 연루당 끝까지 남아있고 어떤 분들 댓글 쓰는 분들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내 진짜 가만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제가 할 바는 아무것도 특별하게 뭐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고발도 하는데 네. 그건 뭐 명예훼손 촛세 보고 촛세라는데 뭐 그건 뭐 명예훼손도 아니지 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하여튼 개혁 공천이다 뭐 아는데 네. 중요한 평가의 건 기준이 중요하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네. 문제인데 네. 저는 그게 말썽의 씨앗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불신이거든요. 네. 서로 간의 불통이 있어요. 불통과 불신. 어법이 틀려요. 하나는 아프리카 말 쓰고 하나는 아랍 말 쓰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거는 그 당내에 그 노력을 먼저 신뢰를 구축하지 않는 한 그런 거는 저는 잘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혁신위에서는 그 20% 물갈이를 내놨는데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 이제 공천 칼바람이 불 거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오히려 불협화음. 그 빌미가 이거는요 당원들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국민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당원은 뭐해 그러면요? 아니 당원은 동원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원들이 선택하게끔 권리를 행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당권 재민 아니 뭐죠?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죠. 네. 그럼 당원은 뭡니까? 나는 좀 황당해요. 네. 그거는 공천위원회, 혁신위원회 원래 저 문재인 대표께서도 공천 그 위원회 없앤다 그랬어요. 네. 왜냐 경선 원칙적으로 경선하고 안 되면 영입하는 뭐 등등 있으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네. 한다. 지금 근데 혁신위원회는 문 대표가 이미 공평한 한 얘기하고도 틀리고 네. 그러면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보다도 더 복잡하고 싸움거리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코앞에 선거 앞두고 싸움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말아먹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 혁신위원회가 너무 미숙하고 한 겁니다. 종합적 판단을 못 하신 거예요. 그 명분은 그럴듯한데 네. 좋아요. 그러면 다 알죠. 그 혁신위원님들이 네, 다 어찌됐든 국회의원하세요, 지금 그러면. 보면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평가의 기준과 원칙 틀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유권자한테 받았지만요. 아니, 저 공천할 때요. 네. 다 해요. 무슨 뭐 저 공천 심사할 때 이미 다 하는데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는데 네. 마치 이거 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하고 네. 이런 것이 악용될 가능성 설사 악용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도 네. 당내 싸움이 난다니까요.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가만 안 있죠. 그러면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쪽은 뭐 친노는 누구 비노는 누구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그거는 자기적이죠.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어쨌든 아니 당원들은 뭡니까 당원들은 당원들이 공천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역구원의 경우에는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고 의정 활동 공약 이행을 얼마나 평가했는지 뭐 그 여러 경로로 다면 평가도 하고 선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뭐 등등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저는요. 그것도 저는 조금 저도 또 댓글에 저 꾸지람하시는 글들이 실릴 걸 20%에 속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속해도 뭐 나는 네. 뭐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쟤도 네. 경험했고 네. 실제로 18대 때 공천 안 된 분들 중에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내가 뭐 이런 현역 의원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하지만 네. 그때 공천 탈락 희생당한 분들 보면 진짜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완전히 개파예요. 그거 개파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다. 에이, 외부 분이 네. 개량적으로 뭐 출석률 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 법안 하나도 발의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법안 거의 하나는 아니지만 20%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재인 오늘 대표가? 뭐 법률 소비자유명에 보니까 네. 10명 속에 들어가 법안 하나도 안 내. 아니 법안 최하위 그러면 그분들 그 문재인 대표 탈락시켜야 됩니까? 아니 말이 안 총선할 때 되잖아요. 출마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비례대표예요. 그것도 안 하실 거예요? 예. 그것도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해찬 대표 네. 거기 출석률도 안 좋고 그 양반 네. 뭐 법안도 발의도 얼마 안 돼요. 네. 그럼 이해찬 대표 잘라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죠. 중진 용태론이 나오나 봐요. 진짜 그 중진이 용태에서 뭐 써먹으려고요. 네. 아니 이해찬 대표 지난 쪽에 참여해서 총리하고 네. 당대표까지 여기면 분인데 네. 귀한 자산이에요. 네. 그분들 이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의장 드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네. 왜 인재를 자릅니까? 거목들을. 네. 그런 그렇게 자기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의도를 갖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저는 당원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당원들한테. 네. 예,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개량적으로 보면 네. 숫자가 안 좋을 거예요. 예. 근데 그분 공천 안 시키면요. 예. 세종시는 새누리당으로 넘어가요. 그래요? 예. 새정치가 새누리당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아니 말이에요? 세종시에 세종시 예. 세종시 그 국회의원 자리를 예. 세종시 새누리당한테 헌납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세종시의 이해찬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지표에 따르면 지금 우리 탈락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의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상황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 이해찬 대표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세종시에 가서 이길 그러면 만한 무슨 후보가 소용이 없다는 있어요? 거죠. 아니 우리가 공천 불가리했다고 합시다. 네. 그런 분들 그러면 선거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새누리당 돕자는 돕는 실제적으로는 돕는 것밖에 더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당원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겨야 됩니다. 네. 지난 재보궐선거 작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이겼으면 안철수 김한길 대표 그대로 온전할 거고 이번에도 저 4월 달에 있었죠. 네. 재보궐선거 이겼으면 문재인 대표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당도 어렵지 않고 네.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전략을 이기고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한테 주권을 맡기고 왜 혁신이가 뭐 공천심사에 외부 사람들이 당원들이 있는 주인인 당원들이 있는데 당원들을 내치고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예, 그거는 저는 조금 야 너 뭐 구린 거 있냐? 이런 지금 장 기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아니 솔직히 없어요. 내가 구린 게 뭐 있어요? 네. 여론조사 해보세요. 네. 네, 진짜. 네. 1등입니까? 그건 내가 굳이 잘난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진짜 저는 진짜 제대로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그런 자기적인 거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되는 건 옳지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을 귀중하게 여겨야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철수 대표 네. 법안 발의 건수 아마 다른 의원들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출석 건수도 네. 그럴 테고. 네. 그런 분들 다 지도자들인데 네. 문재인 대표 그렇고.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법안 발의가 작은 거예요? 문재인 대표나 이해찬 대표나. 그 양반들은 또 대표 맡고 일하다 보면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법안을 저처럼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네. 당의 정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교수님이라고 다 애들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를 잘하는 교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마다 특장이 있는 거지. 특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정치가 비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문재인 대표가 법안 잘 내는 것보다 당 잘 이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법안 발의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고참 선배들은 이런 게 좀 있어요. 초선 의원들이 막 이렇게 내면 네. 자기가 그걸 같은 아이템인데 네. 가로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좀 일정 부분 선배들이 좀 미루는 것도 있죠. 네. 밀어주는 것도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추선 그렇죠. 의원들이 네, 정치 이렇게 하게끔. 신인들이 좀 할 수 왜냐하면 있게끔. 예컨대 무슨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법안 자기도 내려고 그러는데 네. 초선 의원이 내면 그 비슷한 걸 또 베껴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법안 발의 수가 좀 그런 점이 좀 줄어들고, 있죠. 예, 본인이 직접 하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꼭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물론 방위 내고 통과시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네. 또 예산 정책 또 정당 또 정치 국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저기죠.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법안만 발의해놓고 법안만 많이 발의했는데 실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있잖아요. 선심성 법안 내는 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요 솔직히 자기 법안 내놓고 자기 법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많죠. 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네. 법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네. 그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네. 그래서 하다가 그게 폐기되는지도 모르고 또는 가결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의원은 자기가 내고 자기가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원은요. 진짜요? 솔직히 시민단체 뭐니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법안 발의 건수가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압박감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한 부끄러운 기억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19대 같으면 18대 때 법안 안 된 거 있죠. 그러나 내용은 좋은 거. 네. 그리고 다시 100개 확 냅니다. 그 표절 아닙니까?
근데 뭐 내는 거야 자유인데 그렇게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난 18대 때 안 된 거, 17대 안 된 거 또 낼 수 있죠. 그냥 다른 의원이 안 된 것까지 막 싸그리 하는 건. 그렇군요. 어찌됐든 좀 정치가 여전히 이런 말씀을 좀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국민적 입장에서 정치가 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앞에 생계형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목 정치만 하는 거. 그러게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 인류의 문명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정도면 거기에 당당하게 인류 문제도 고민하고 대한민국 문제도 고민하고 또 대안도 내놓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발휘해야 되는데 다 막 무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 일수 아니 그럼 당대표가 밖에 있는 행사들 가고 격려하고 얘기 듣고 해야죠. 성임이 그거 주소에서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놀았냐?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다면적으로 평가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정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한민국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그럼 당원들한테 전권을 주면 될 일이에요. 왜 외부 사람들이나 미주얼 고절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괜히 뭔가 혁신한다, 바꾼다, 우리 제살 도려낸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쇼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잘 안 됐잖아요. 그동안 이 당이 선거에서 계속 지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해 볼 이게 개파주의나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패가 된 겁니다. 딱 보면 저한테 내년 총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후보들 누가 돼야 되느냐. 저 3일이면 끝냅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아니 제가 증명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저희 여론조사하면 새누리당에 비하면 반토막이에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성적이 어땠냐. 지방선거. 시장 됐죠. 다음에 5개 구청장 중에 4개 청장 됐죠. 다음에 시의원 22명 중에 16명 됐습니다.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 구의원들 다 다수당이고. 저 유성에 구청장 됐죠. 다음에 시의원 4명 뽑는데 4명 다 됐습니다. 구의원 11명 뽑는데 6명 되고요. 그 전략을 저는요 중요한 건 사심 없이 될 뿐 이렇게 주위에 평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표가 갑니다. 우리 내가 일부러 여성을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심 없이 한다는 거. 예, 중요한 건요 여성을 더 많이 하려고 안 했는데 비례 여성 됐죠. 다음에 지역구 구의원 2분 다 됐어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 시의원분들 비리로 보면 굉장히 높죠. 당에서 권고한 뭐보다도 훨씬 넘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당에서 권고한 거는 뭐 여성 할당 30% 2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뭐 전 지역에 했으니까 됐죠. 그렇군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 시당위원장으로서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으로서 주안점 둔 건 절대 이 공천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대신 공천 심사위원들이 개량적으로 잘 보시고 될 사람 특히 지역위원장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아니까요 지역 사정을. 그렇죠.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됐어요. 제가 시당위원장이면 저도 뭐 제 사람 심을 수 있죠.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당대표 있습니다. 여기저기. 개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선이 목적이 아니고 개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당내에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기 계보를 당선 유무 경쟁력 관계없이 무조건 심습니다. 안 돼도 좋아요. 왜냐? 그 원외 지역위원장이 내 사람이니까. 당내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그렇죠. 저는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가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밀립니다. 우리는 명분에서 밀리면서 또 욕은 욕대로 바가지 먹으면서 또 당내의 싸움은 갈등은 심화되면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당원을 해서 뽑든 새누리당이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하면 됩니다. 신인은 비례대표를 대거 신인들을 하면 돼요. 비례대표도 지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영호남 지역구 유지하고 그건 지금 수도권 늘리고 결과적으로는 비례만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서 정의당이 지금 반발하고 그러니까 영호남의 이 독과점 구조가를 아주 유지하려고 양쪽 지역 패권주의가 날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안 줄고 그리고
거기서 줄어야 될 거를 비례대표에서 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개특위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전시의 사례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심 없이 공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될 사람 보면 사심만 없으면 보인다니까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심을 가지고 원외위원장을 심어서 당선에서 떨어져도 좋다, 안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선거를 하는데. 예?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당선이 안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요. 보세요. 네. 만약에 제가 네. 근데 당권 도전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현역이든 뭐 원해든 상관없어요. 당권이 더 중요하니까. 예, 그게 되니까 그 생각하지요. 당연히 사람 너무 정치 믿지 마세요. 그래요? 예. 저는 믿으세요, 근데. 네? 저는 믿으시라고요. 또 거짓말. 그 말도 믿지 마. 아니 근데 네.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냐면 네. 저는 공천도 떨어져 보고 그런데 좋아요. 제가 뭐 당선됐다 하더라도 자유선진당 바람이 불었다. 에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민주당은 최소한 2등이나 3등은 했어야지. 당시에. 그렇죠. 4등이 뭡니까 4등이. 그것도 한 1000표도 될까 말까. 1000표요? 뭐 하여튼 굉장히 알았어요. 막 몇천 표 예. 될까 말까. 지금 몇천 표가 됐는지 예. 맺든지.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지금 뭐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새로운 틀과 기준으로 혁신안을 내놓고 그리고 또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외부자들이 국회의원들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서열화를 하겠다는 거죠. 점수를 내서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탈락시키는 방안으로 간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고 분란시고 공평 무사가 네.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 이제 8개월, 7개월 앞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총선 앞에 놓고 국민들 앞에서 쌈질하는 거 지난번 재보궐선거 작년 재보궐선거 보셨잖아요. 네, 동작구 예. 막 몸싸움하고 난장판 했잖아요. 예. 그게 결과가 어땠어요? 당 박살났잖아요 그때. 그죠? 이겨놓을 수 있는 아니 세월호가 사태가 있었지,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가 있었지,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있었지, 메르스 사태, 막 이런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완전히 무책임 무능이잖아요.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가 우리한테 오냐고요. 다시 새누리당한테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공천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공천과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잘못된 저는 것이 재판 3판 벌어지고 네. 4, 5판 막 다 벌어진다고. 그러면 내년 총선도 새정치연합이 다수 의석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저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혁신위에서 무슨 쌈빵한 것처럼 막 무슨 기반한 것처럼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네. 예?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천도 네. 정 안 되면 당원들한테 맡기라니까요. 경선을. 경선. 예. 네. 경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여론조사 시키고 복합하든지 아니면 새누리당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받든지. 네. 그것보다 더 못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서라도 좀 방향의 키를 좀 잡고 근데 뭐 저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가 하고 막 보도 휘둘르듯이 그냥 칼자루 휘두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혁신이에다가 뭐라고 하면 네가 뭐 너도 뭐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마치 그냥 마녀사등하듯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저도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어차피 나는 원래 이 오시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점잖게 하려는데 장 기자님이 부추기다 뭐 20%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열받아가지고 그걸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세 얘기도 나오고 그러셨어요? 첫세 얘기도 나오고 싶고 예.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나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보다 우리가 지금은 처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친박이 사실은 친박이 지금 반발하고 반발하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안 놓으려고 하죠. 네. 김무성은 차단시키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간 또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간의 어떤 공천 갈등, 파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도 저 좀 명분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 사람 심으려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냐고요. 네. 국정이나 잘 펼치지. 네. 예? 저 기자들 질문에 다
질문 받아서 답변이나 하지. 예. 딴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관련해서 어찌됐든 지금 보면 공천과 관련된 전쟁이 이번부터 본격화되겠다라는 게 이상민 위원장님의 뜨거운 그러니까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제가 볼 때는 당내 그게 매우 걱정돼. 우리 당은 지금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고 동지의식을 갖고 지금 서로 도와야 될 처지예요. 당이 지금 지지도가 20몇 %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막 40% 되고 있고 그러면 서로 애지중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쌈 불난데 기름 붓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혁신이라고 혁신해서 다져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수당이 되는 게 이기는 당이 돼야지.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국민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노여움이 생겨요. 정말 정치가 좀 신나고 재밌고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충돌, 또 하나의 싸움판 이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경쟁해야 될 상황에 우리끼리 집안 싸움 뻔해요. 제가 볼 땐. 그 해당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다 억울하다고 하겠지. 네.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될 것인가? 이해찬 대표가 그럼 만약에 힘이 세니까 그분은 하고 딴 사람은 잘한다. 그럼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명분 세우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도 날린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 같이 소중한 당의 재무 자산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참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지점들이 있네요.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영란법 얘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 말만 하면 또 댓글에 그냥 제가 이 밥장에 나와서 제가 욕먹어요. 제가 이번에. 예, 아니 같이 욕먹고 네. 그 왜 이상민 같은 놈을 여기 출연시키냐. 장윤선 너도 똑같다. 뭐 그렇죠. 예. 예, 공천 문제부터 지금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요. 네. 우리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 나아가서 인류 대문명의 지혜 뭐냐면요. 99명의 도둑은 놓친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네. 예, 99명 도둑놈 잡는 거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잡아야죠. 그러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99명 도둑놈 놓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김영란법은 한 명의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99명의 무고한 시민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에요. 네. 지금까지 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셋이 점심 가서 밥 먹는데 장 기자님이 밥 냈어요. 네. 그게 잘못이에요? 제가 밥을 사면요? 예. 뭐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네. 밥값 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또 제가 내도 안 돼요. 네. 언론인이시니까 각자 내야 돼요. n분의 1 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었던 걸 죄로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국민 누구나가 죄다 나쁜 짓이다 이래야 되고 네. 그러면 돼야 되는데 전 공직자 사회에다가 사립학교까지 넓히고 언론인까지 넓히고 언론인 비리 저지르면 언론인 처벌하면 돼요. 네.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돈 먹었다 총지받는다 징계받고 처벌받아요. 네. 하위 공직자 다 받아요. 네. 기존 법률로도 예, 다 중요한 나라만 없는 부정부패는 누가 저지르는 겁니까? 권력자들이 저질리잖아요. 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저는
대상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또 빼뜨릴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천만에 국회의원, 대통령, 청와대 수석, 장차관 요 사람들 몇백 명만 관리하면 돼요. 네. 감시의 눈초리를. 네. 어? 그러니까요. 근데 몇만 명을 이걸 감시 적발도 못해요. 공직사회 이거 법 시행해 보십시오. 투소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조직사회, 이 공직사회가 아마 그거 온전치 않을 거예요. 막 네. 갈등, 대립, 투소 그리고 표적 수사. 네. 저 기자가 기사 저렇게 썼네. 계속 불러대는 거죠. 너 누가 밥 먹었지? 돈 누가 냈어? 거기 너 언론인인데 공짜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왜 공짜 먹어? 왜 먹냐고? 이러면 그 친구들 우리 사교 모임이 다 있는데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다 있는데 네. 그럼 만날 수가 없죠. 불러대는데 네. 저는 고위공직자 하자 이거야. 대한민국 말아먹는 건 권력자들이에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제일 중요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이거를 지난해부터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해충돌 금지. 특히 그거는 그건 빼놨죠. 또 뺐잖아요. 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네. 고위 권력자들한테는 가장 민감한 아주 가장 써먹는 부분들이에요. 예. 국회의원들 유관기관에 가서 특강하고 네. 몇백만 원 받고. 강사료 받아먹고 예. 자문해주고 뭐 자문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다른 걸로 또 받고 네. 이러면 안 되죠. 후원금 받고 예, 이게 지금 이해충돌 금지가 빠져 있는데 취업 청탁하고 취업 청탁. 제가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 2명이 취업 청탁 문제로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김태원 의원 경우는 정치 생명을 걸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법조인들이 나서서 정보 공개를 요구한 상태이고요.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전화한 것은 맞다.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 딸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뭐 검토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건 사실이다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취업 청탁하고 예?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리고 특히 윤우덕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청탁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네.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반 서민이면 할 수 있죠. 저기 자녀 취업을 위해서 부모들 다 고심하고 하지만 네. 우리 국회의원들 자기 더구나 지역의 어떤 민원 때문에 다른 사람 지역민을 위해서 청탁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김태원이 가족,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자기 가족 네. 더더구나 그건 부끄러운 짓이죠. 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사실 윤호덕 의원하고 친하긴 하지만 네. 그건 사실은 뭐 그건 제가 저질렀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물론 윤호덕 의원 얘기 들으니까 사실이 많이 왜곡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건 그대로 밝혀지더라도 어쨌든 전화한 거는 네.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사실 그 일반 평범한 아버지나 엄마는 감히 그 기업 사장님한테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요. 감히 전화할 생각도 못 하고요. 그 설령 그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한들 바꿔주지도 않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평상시에 안면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청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원래 한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2명을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쪽의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한 명이 확정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뭐 몇 명을 뽑든 뭐 한 명을 뽑았는데 2명이 뭐 그게 그 이든 2명을 뽑았는데 2명을 뽑든 뭐 1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2명을 뽑았든 그건 전 본질적인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이 네. 그 해당 기업 사장한테 전화했다는 건 건죠. 네. 그쪽에다가 네. 기업 측에다가 네.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거는 이미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해충돌 금지가 반드시 법안에 포함이 들어갔어야죠.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생각합니다. 알맹이는 쏙 뺐죠. 그건 왜 뺐습니까? 당시에 정무위의 안에서도 이게 빠졌었어요. 정무위에서 빠진 겁니다. 예. 예. 당시 정무위에서 논의할 때부터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뭐 여지가 이런저런 있다면 문제가 뺐죠. 있다고 예. 하는 에서 뭐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을 최소화하고 네. 이 법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라는 입법 목적을 관철하고 무력화를 막으려면 네.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딱 한정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아직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검찰과는 그거 대안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대안으로 이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취업 청탁은 막 만연하게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족발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유관기관 가가지고 강의하고 돈 받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과 관련된 것은 처리하지 않고 M1 뭐 사회복지사들 사립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까지 다 밥 먹고 밥값 차 누가 마시고 내주고 하는 게 나라 결단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부정하게 대가로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로 부정한 돈 받으면 향응 받으면 형사처벌 냅니다. 직장 잘리고 네. 언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마이뉴스에서 뭐 장 기자님이 어떤 기사를 잘 해주려고 또는 적발 기사인데 그걸 기업에서 로비해가지고 빼줬다. 그러면 장 기자님 처벌받아요. 형사처벌 교도소 갑니다. 예, 그렇죠. 다 가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걸 가는데 중요한 건 이 고위직들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러나 나라를 결단내는 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하려면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그것만 해도 제대로 하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중만 울리는 것은 아닌가 저기 싶어요. 사실은 무력화되거나 네. 표적 수사 위험성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네. 지난번 김무성 대표가 어디 농업인들 가니까요. 네. 그렇죠. 농축산물 수산물 빼자고 그러면 밥도 다 걸려요. 농축산물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공산물을 먹지는 않죠. 예, 옷도 무슨 뭐 저기 베개, 양모 다 관련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면 이거 빼고 저거 빼면. 그러니까 저는 유명무실한 법이죠. 설사 그 법이 거칠더라도 고위공직자만 하면 끽소리 못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막 고위공직자 저 하위공직자니 사회복지사니 음악까지 넓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파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해충돌 금지도 넣어야 될 것 같고 대상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정도면 애매모호해요. 네. 코에 걸면 코 고리고 이번에 어떻게 가을 정기국회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까요? 국회 법사위에서? 저는 양당 원내대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거든요. 네. 이거 1년 6개월 미뤘습니다. 왜 미뤘냐? 네. 문제가 많으니까. 네. 당장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일단 밀어놓고 보자고 해서 1년 6개월이나 미룬 거예요. 보통은 6개월입니다. 또 급한 건 법안 시행이요? 예, 급한 건 당장 해요. 네. 그럼 부정부패 뿌리 뽑는 건 급한 거 아니에요. 즉시 시행해야죠. 즉시 시행해줘. 네. 근데 왜 1년 6개월 유예를 합니까? 그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다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 예. 이거 크게 그러니까 일단 밀어놓은 겁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알아서 해라. 20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재개정을 하든지 재논의를 하든지 해라. 일단 그렇죠. 19대 때는 싫으니까. 일단 19대 예. 때는 만들었다는데 했다는데 그거 하고 의미가 있다. 내 면피 하는데 그 급하고 밀어놓은 겁니다. 아니 부정부패가 1년 6개월 이후만 급합니까? 뿌리 뽑는 게 지금 급하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내년 9월 28일까지는 참 국회가요. 정치가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참 상식 아래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정부패 당장 뽑아야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뒤에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네, 뭐 얘기할수록 답답함만 커져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9월 정기국회 때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2가지 의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막 격분하셔가지고 자르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요. 장윤선의 팟짱. 2가지인데요. 하나는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문제점을 고발했던 당시 경찰이었습니다. 그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에 이제 김하영 씨가 묵었던 오피스텔 앞에 문을 두드렸던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기소가 됐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흑과 백이 뒤바뀌는 거죠. 이게 물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한 거기만 탓할 게 아니고 사실은 법원 판결이 김용판 사건에서 권은희 의원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일부가 이거 위증이다. 네. 수사해라.
그래서 질질 끌다가 1년 넘게 오다가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기소를 한 거죠. 세상에 대선 부정, 이 잘못된 국정원이 개입한 이 댓글, 이 엄청난 반역사적 사건을 네. 흑과 백을 바꾸는 겁니다. 후배 검사들이 보고 있고 후배 판사들이 보고 있죠. 네.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네. 예컨대 지금 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은희 의원 계속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이게 계획인지.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테니까요. 네. 여기에 권은희 의원의 혼자만 개인적인 송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국가적인 큰 사건의 내부 고발자로서 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비리가 뽑히겠습니까? 네. 네, 이런 그렇게 해서 당 차원에서도 총체적인 그 노력을 뒷받침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내부의 잘못된 비리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거는 공익 제보자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당해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을 걸고 잘못된 비리나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대선 개입을 한 것이잖아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민주주의에 중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얘기해야 되는. 예, 그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네. 그 2년 동안 벌금, 몰수금, 과태료 이걸 이제 징벌적 과세라고 합니다. 네. 그냥 강제로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얼마요? 6조 원. 6조. 예. 그러니까 이게 증세 없는 복지 뭐 한다면서 돈 쓸 때는 많이 증가하고 세금은 부자들한테 안 걷고 있으니까 펑크가 나니까 이 실제로 세금, 벌금 같은 걸 막 아주 과태료를 악착같이 거둡니다. 그게 6조예요. 지난 이명박 정부도 같은 출범한 지 초기 2년 동안 거둔 게 4조 8천억인데 MB도. 그때보다 한 25% 폭증한 겁니다. 네. 예, 소민들이 너무 힘들죠. 제가 바로 그 대상자입니다. 제가 과태료 엄청 내요. 이게 속도 위반, 네? 주차 위반 이런 딱지. 저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네요. 많은 서민들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범법행위를 하네요. 그 제가 그 정부의 과세 정책에 굉장히 일조하는 얼마를 내셨습니까? 애국 시민입니다. 올해? 뭐 올해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상반기로도 꽤 돼요. 아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근데 함정 단속도 되게 많아요. 경찰이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핸들을 돌렸는데 딱 있어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참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데 저기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반대한 건 뭐 저희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비슷해요. 아니 네 모든 국민들이 아이씨요? 잘못 걸렸다 예.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네. 근데요 이 벌금이 소민들한테 얼마나 가혹하잖아요.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벌금 1,000만 원 내는 것과 일반 서민이 1,000만 원 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번에 사면 보니까 막 그 입찰 같은데 부정 입찰한 사람들 다 면죄부 줬대요. 네. 그렇죠? 사면해 줬잖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민들한테 지금은 경제력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벌금을 매기는데 그러면서는 안 된다. 또 서민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경제력을 고려해서 독일 등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가 일수 벌금형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수라니까 무슨 저기 뭐야 일수띠는 줄 알고. 돈 저기 빌려가지고 매일 일수 내는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고인의 그 경제력을 네. 고려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징역형 같은 거는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잖아요. 네네. 벌금은 없어요. 벌금형도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둬야죠. 그죠? 우리 장 기자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 막 감동 어린 눈빛이 아주 아닌데요. 와닿네요. 그리고 그 많던 황제 노역장 유치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죠? 황제노역. 예.
그거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많으니까. 예. 오히려 벌금을 못 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 봉사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네. 그런 제도를 제가 법안 냈고 네. 뭐 김기준 저희 당의 의원도 냈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 독일 같은 데서는 정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예. 벌금의 액수가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그렇습니다. 제도를 채택하는 예, 것 예.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많으나 적으나 다 내야 예, 되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저나 똑같은 벌금을 내기 때문에 불법 주차하면 다 똑같이 왜 저하고 4만 원 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제도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 그래서 세금을 정말 많이 안 거두는 줄 알았더니 벌금, 몰수금, 과태료로 이걸로 막 그래서 6조 원이나 이걸 무리수 목표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막 악랄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함정 뭐 이걸로 이제 실적을 교통경찰들이 실적 평가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교통경찰들이 그러니까요. 많군요. 예. 참. 그 불법 주차 CCTV 각 구청마다 다니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딱지를 떼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시간도 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범법 행위를 많이 하셨습니까? 글쎄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네요. 주정차 위반. 네, 그러네요. 장애인 주차장 이런 데다 네. 주차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예? 네,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저희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번 주에 노래 어떤 걸 골라오셨습니까? 제가 원조 가수가 있고 리메이크한 가수들 여러 명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단연코 이 원조 가수가 압권이에요. 윤도현 또 뭐 누구죠? 윤도현 뭐 국카스텐 뭐 김바다 위드 소년 들국화 있는데 위드. 예. 네. 있는데 이 사람이 으뜸이에요. 뭐냐면요. 뭡니까? 자, 몸을 흔들고. 진짜. 끝에 보면 오늘...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릅니다. 전인권입니다. 네. 전인권의 행진. 이상민 위원장님이 막 오리지널 팔을 버전. 흔들고 계십니다. 네. 엉덩이도 흔들고 계십니다. 네. 어깨도 들썩이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은 거의 무슨 집회 분위기로 하시네요. 예. 네. 그러나 내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같이 투게더 행진 같이 자 여러분 같이 합시다. 네. 행진 애청자 여러분 같이 하시죠. 자, 하는 거야. 이상민 위원장님을 도와주세요. 고우불가 이상민 위원장님을 도와서 함께 해주세요. 가세요. 예. 여러분 힘내시고 행진. 네, 정말 오늘도 심각한 얘기 가운데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웃음과 위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음악다방 DJ가 꿈이었던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위원장님 오늘도 정말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심각한 얘기는 심각한 얘기대로 네, 국회 안에서 잘 풀어주시고 또 즐겁게 음악은 계속되게 음악 신청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다음에 그럼 어떻게 임재범의 고해를 고해. 우리가 듣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임재범의 고해를 고정 예약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